이달 초 물놀이를 하던 중학생이 숨진 목포 앞바다. 잦은 사고에 안전요원 배치 계획이 있었지만 배치 하루 전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벼 대신 농콩 재배를 장려하면서 수확량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수매 예산은 그대로여서 수확철 대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 10년을 진단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적극적인 공공의 개입으로 빈집을 줄인 영국의 사례를 짚어봤습니다. 절기상 초목인 오늘 삼계탕집은 북적였지만 한 그릇에 2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에 소비자들의 부담은 크기만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달 초 목포의 유원지 바다에서 시험을 마친 뒤 물놀이하던 중학생이 빠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미 사고가 빈번했던 장소여서 실제 사망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안전요원이 배치될 계획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친구들과 물놀이하던 중학생이 빠져 숨진 목포의 유달유원지 앞바다. 과거 해수욕장으로 운영되다가 사고가 자주 발생해 지난 2006년부터 목포시가 입수를 금지한 위험구역입니다. 사고 이후 같은 장소에는 파라솔 아래 확성기와 구명환을 갖춘 안전요원이 배치됐습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 주말은 저녁 9시까지 안전요원 2명이 교대로 근무를 서게 된 겁니다. 목포시는 사고 다음 날 곧바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익사사고 발생 지역임을 알리는 현수막도 곳곳에 내걸었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 기도하고 방파제 근처 가까운 데가 미끄러우니까 그런 사람들 진입 못하게 통제하고요. 시민들은 안전대책이 강화된 덕분에 사고 위험이 낮아졌다면서도 좀 더 일찍 시행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럼 사고가 없었겠죠. 당연하지. 방송 누가 듣겠어요? 많이 안전장치를 취한 것 같아요. 그대로는 사고 나기 좀 힘들겠죠. 평소 물살이 거센 데다 만조시 수심이 4m에 달할 정도로 깊어 사고가 빈번했던 유달유원지. 해수욕장법과 관련 지침에 따르면 해수욕장에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하지만 사고 장소는 해수욕장이 아닌 유원지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때문에 목포시는 지침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곳에 안전요원을 둘 계획이었다며 배치 예정일이었던 지난 5일을 하루 앞두고 사망사고가 났다는 입장입니다. 유원지만의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예산도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 시행한 거라 그러면 매달 또 해수욕장 할 때 더 인원을 추가해서 배치를 하자. 설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약간의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을 투입해서 순찰을 강화하든지 아주 위험적인 인명구조요원을 배치를 한다든지. 지난 3년 동안 이곳에서 발생한 익사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확인된 것만 모두 6명. 목포시는 오는 9월 말까지 해당 장소에 안전요원을 두고 내년에는 5월부터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벼 재배 면적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많은 보조금과 100% 수매 공약을 걸고 농민들에게 콩농사를 장려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농콩 재배 면적은 해마다 늘고 있는데 수매 예산은 그대로여서 또 다른 대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강진에서 한평생 벼농사를 지어온 김정순 씨. 올해 6월에는 2헥타르 논 중 30%인 0.6헥타르에 벼 대신 논에서 기르는 콩, 논콩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벼 재배 면적을 줄이기 위해 전략작물로 지정해 많은 보조금을 주고 농가가 희망할 경우 전량 수매 약속까지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논농사는 다 해서 한 60만 원, 70만 원 900평에 집불제가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콩 집불제는 한 110만 원인가 120만 원 나온다고. 실제 전략작물 직불금 1헥타르당 200만 원, 이모작 인센티브 최대 150만 원 등 지자체도 농콩 재배 육성에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강진 내 농콩 재배 면적은 지난해 176헥타르에서 360헥타르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인근 영암에서도 논콩 재배 면적이 136헥타르로 2배 이상 늘었지만 농가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으니까 작년 재고량도 꽤 많이 남아 있다고 하고 작년보다 작황이 이제 수확이 더 많이 나올 걸로 혹시 이제
정부는 올해 전국 논콩 재배 면적을 2만 4천여 헥타르로 예측했는데요. 이는 지난해에 비해 35%가량 늘어난 겁니다. 직불금 제도를 처음 시행한 지난해 재배 면적이 45.5% 증가한 이래 또다시 큰 폭의 증가로 수확량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 하지만 콩수매를 담당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의 관련 예산은 올해도 1,200억여 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정부 재고량 역시 지난해 2만 1,800톤에서 4만 9천 톤으로 실제로 크게 늘어난 상황. 여기에 경기 침체로 콩 소비도 원활하지 않다 보니 농민과 유통업계에선 증가한 수확량을 내다 팔 곳이 없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거래처를 잡으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기업하고 상대를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고, 그러니까 이 콩은 정부에서 수매를 안 해준다면 농가들이 판매까지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AT와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들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작황 부진 등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수매량을 정확하게 추정해 대응할 수는 없었다는 입장. 무대책 재배 장려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수매 대책. 수확철 논콩 공급 과잉으로 인한 대란은 이미 예고됐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전남 서부권 응급 환자 가운데 OECD 기준 치료 가능 사망률이 동부권은 물론이고 전남 평균보다도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포시가 의료 취약지 모니터링 연구 등 정부 공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50%에 달해 순천권이 41.15%, 여수권 43.81%, 전남 평균 45.63%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시는 또 지난 2016년 이후 5년간 선박과 헬기로 연계 이송된 건수도 서부권이 887건으로 동부권 11건에 비해서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나 지역민 생명권 보장을 위해서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시의회는 내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목포시의회는 현재 공석 중인 관광경제위원장 후보로 무소속의 송선우 의원이 단독 입후보해 임시회에서 찬반 투표를 통과할지 여부가 관심입니다. 논란이 된 관광경제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음주운전 혐의와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인물들을 내세웠다가 부결이 됐고 이후 지역위원장인 김원희 의원이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무계획적인 도심 확장, 그리고 인구 감소 등 상황 변화에 따라서 활기를 잃은 원도심에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핵심은 역시 빈집과 빈상가 등 부동산 문제인데요. 소유권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 10년을 진단하는 목포 MBC 기획보도 목원동 로그. 오늘은 영국의 사례를 통해서 공공의 개입이 어디까지 필요한지 들여다봤습니다. 번화했던 원도심의 밤거리. 도심을 감싸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지금은 밤 8시가 넘은 시각입니다. 가로등 조명만 눈에 띌 정도입니다. 어둠이 내린 길목 곳곳을 지키는 빈집들은 썰렁한 분위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멸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의 전멸이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주거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취재진이 전수조사한 결과 현재 목원동의 빈집은 지자체 공식 발표보다 70% 이상 많습니다. 조사부터 철거, 강제 이행금까지 빈집 대책은 허점투성입니다. 주거 안정과 생존권 보장은 국가와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영국. 영국의 6개월 이상 된 빈집은 맞춤형 정책의 시행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사회적 기업이 손을 잡고 주택 개량 등을 통해 빈집을 저가 주택으로 공급하는 한편 빈집 소유주의 책임과 권한을 확실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빈집을 재활용하는 거는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제 당근 정책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2년 이상 방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채찍을 휘두르는 그런 과세 역량을 강화한다든가. 가장 눈에 띄는 건 철저한 빈집 현황 파악. 주택과 거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인 카운슬 텍스 시스템을 통해
지방정부가 빈집을 철저히 조사해 중앙정부와 공유합니다. 빈집 소유주에게는 활용과 철거를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안내하고 그래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유주에게 강제 책임을 묻습니다. 빈집세가 붙으면 소유자들이 경각심을 좀 가질 수가 있겠죠. 또 이외에도 강제 수용이나 강제 매각, 빈집 관리 명령 등과 같이 공식적인 강제로 행사하는 정책도 같이 이렇게 사용하면서 사유재산과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충돌하고 있는 빈집은 이미 전국적으로 13만 채가 넘어섰습니다. 25년 뒤면 전체 주택의 17%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소유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혜택이 중요하겠죠. 이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의 강제 권한을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약한 정책으로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분명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오늘은 여름 무더위 시작을 알리는 절기상 초복입니다. 무더위에 보신하러 식당을 찾았다가 가격을 보고 놀라신 분들 적지 않으실 텐데요. 복날에 가장 많이 찾는 닭고기 유통 가격은 내리는 추세인데 삼계탕 한 그릇은 2만 원에 가까워서 서민들의 주머니를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뚝배기에 담겨 펄펄 끓는 삼계탕. 초복을 맞아 점심시간 전부터 밀려드는 손님에 식당은 쉴 새 없이 바쁩니다. 무더위에 몸보신을 하려는 직장인들이 몰렸지만 한 그릇에 2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은 부담입니다. 보신도 되고 우리가 또 먹어야 건강해서 또 활동도 하고 하니까 부담은 있는데 뭐 형편이 뭐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고. 하지만 닭고기 가격은 지난해보다 내렸습니다. 육개 1kg당 도매 가격은 3,100원대로 지난해보다 1,000원 이상 떨어졌고 소비자 가격도 4.9%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육개 공급량까지 늘었지만 삼계탕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데는 식당들도 이유가 있습니다. 생닭 유통 과정에 산지 가격 하락이 반영되지 않은 데다 인건비며 전기세며 안 오른 게 없기 때문입니다. 안 올리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물가가 다 오르니까 1,000원씩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는 안 올린 거거든요, 이게. 이렇다 보니 외식 대신 마트로 발길을 돌리는 소비자도 적지 않습니다. 외식비 부담이 커지자 집에서 알뜰하게 보양식을 즐기는 홈 보양족도 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사이에선 데우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간편식이 인기를 얻고 있고 초복 대목을 놓치지 않으려는 유통업체의 할인 경쟁도 치열합니다. 일단 제가 하니까 믿을 수 있고요. 또 시중보다 훨씬 저렴하고요. 이거 지금 2만 원 안팎이거든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병아리 입식과 도축 마리수 증가로 당분간 육개 생산량은 안정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시중 삼계탕 가격 내림세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은 오늘 전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도당 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주철현 의원은 전남이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 지역기업 부진 등 총체적인 소멸 위기에 처했다며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과 동서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출마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당 위원장 선거는 오는 8월 4일 나주시에서 당대표 합동 연설회 일정과 함께 치러질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벼 생육 초기에 논 잡초 제거에 사용된 왕우렁이들의 집중 수거에 나섰습니다. 이번 집중 수거는 되풀이되는 왕우렁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잡초 제거를 완료한 왕우렁이가 논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7월 한 달간 농경지와 배수로 주변의 우렁이 알과 왕우렁이가 집중 수거될 예정입니다. 목포 MBC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퀸 제누비아 2호 선상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지역의 미래를 위한 목포 신안 통합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과 함께 도시재생 대안 마련과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보도에 노력해줄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목포 MBC는 이에 대해 지역 소멸 대응 의제에 지속 집중해 관련 기획 보도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전남 지역 고등학생들이 독서와 역사문화 체험으로 인문학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여정에 나섭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주최한 2024 전남 독서인문학교 국외 캠프에 선발된 58명의 전남 지역 고등학생들은 내일부터 9박 11일 동안 독일과 영국 등지를 둘러보며 독서토론 활동과 역사문화체험 활동을 통해 공동체의 가치와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해서 탐구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서희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서 교육활동 보호주간을 운영하기로 하고 도교육청 본관 앞에 추모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부터 나흘간의 교육활동 보호주간에는 각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묵념과 헌화, 현수막 게시 등을 진행하고 해당 기관과 학교별 자체 행사를 통해서 교육활동 보호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